본 PPT에서는 첫 번째로 오라클에서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게끔 어떻게 구현했는지 간단히 설명한 다음, 두 번째로 포스트그레 SQL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와 백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포스트그레 SQL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읽으려 할 때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TXID, 일명 Transaction ID라는 것이 있는데, 이 Transaction ID가 PostgreSQL에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PostgreSQL에서 Transaction Wraparound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인 Transaction Wraparound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백큐 프리즈 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간단하게 오라클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고 조회할 때 자신 이외의 다른 사용자가 수정한 내용을 조회하는 대신 각자 자기 자신이 수정한 내용만을 조회해서 일관성을 만족시키게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을 보면 사용자가 수행하는 명령인 트랜잭션이 언제 수행되었는지, 또 그 트랜잭션이 시작된 지점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정보를 SCN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SCN 시간 정보는 DB가 기동된 이후로 DB에 접속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마다 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begin 명령을 입력해 트랜잭션을 시작했을 때 각자의 DB 세션의 메모리에 DB 엔진의 현재 SCN 시간 정보 값을 복사해 갖고 트랜잭션에 해당 SCN 시간을 배부하게 됩니다. begin 명령 이후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수행해 데이터를 DB에 입력할 때는 데이터에 덧붙여 SCN 시간 정보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DB에 붙어있는 여러 세션들이 기존 A라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각각 B와 C로 바꿀 때는 기존 A라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멀티 버전의 데이터를 만든 후에 해당 데이터에 자신의 트랜잭션 SCN 시간 정보를 덧붙여서 새로운 데이터를 복사 생성합니다. 그림상에서는 두 개의 세션이 자신이 갖고 있는 SCN 시간 정보인 118과 119를 새로 복사한 멀티 버전의 데이터 블럭에 같이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림상에서 각각의 세션들이 동일한 시간에 수정한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에 각자의 세션들이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갖고 있는 SCN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각자의 세션에서 조회가 가능한 데이터를 구분해 데이터 조회 시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그림상에서는 첫 번째 세션이 수정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자신의 세션에서 수행한 트랜잭션에 배부받은 SCN 118번을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 블럭 중에 아무런 데이터 블럭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해당 118 SCN 번호를 갖고 있는 데이터 블럭인 B 데이터가 들어있는 블럭만을 조회하고, 또 두 번째 세션이 수정한 데이터 조회 시 자신의 세션에서 수행한 트랜잭션에 배부받은 SCN 119번을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 블럭 중에 아무런 데이터 블럭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해당 SCN 번호인 SCN 119번을 갖고 있는 데이터 블럭, 즉 C 데이터가 들어있는 블럭만을 조회합니다. 이렇게 오라클에서는 데이터에 같이 붙어있는 SCN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 세션이 동시에 수행될 때 자신 말고 다른 세션에서 수정한 정보를 자신의 세션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의 세션에서 수정한 내용만 보이게 만들어 데이터에 대한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그레 SQL에서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기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SCN과 비슷한 트랜잭션 ID, 일명 TXID가 있습니다. 이러한 TXID는 DB 엔진이 기동되어 운영되는 와중에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DB 유저 세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DB 서버상 DB 유저 백엔드 프로세스가 생성되며 사용자가 begin이라는 명령을 수행해 트랜잭션을 수행할 경우
해당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유저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에는 현재 DB 엔진의 최신의 TX ID가 복사되어 기록되고, 해당 트랜잭션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생성 변경되는 로 데이터, 즉 튜플 데이터에 TX ID가 같이 덧붙여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트랜잭션에서 입력해서 기록되는 로 데이터, 즉 튜플 데이터의 구조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튜플 데이터는 크게 튜플 헤더와 데이터 저장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인서트 명령을 사용해 A라는 데이터를 DB상에 기록을 하게 되면, A라는 문자 데이터는 베이지 색깔 데이터 부분에 기록이 되고, 오라클의 SCN과 같은 포스트그레 SQL의 TXID는 튜플 헤더의 t_xmin이라는 영역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포스트그레 SQL의 물리적 저장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튜플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8KB 짜리 데이터 블럭이 있고, 이러한 것을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블럭이라는 말 대신에 페이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 이러한 페이지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테이블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시한 그림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 앞부분에는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 헤더 영역이 있으며, 튜플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시 튜플 데이터는 페이지 끝부분부터 하나씩 차올라 가며 입력이 되며, 페이지 헤더의 뒷부분에는 그림상 연두색 부분은 튜플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튜플 데이터의 포인터 정보가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업데이트가 발생되면 업데이트된 로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를 교체하여 덮어 씌워 갱신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둔 채 새롭게 갱신된 데이터만을 append, 추가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A라는 정보를 A 플러스 1으로 바꿨을 때 페이지와 테이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쌓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업데이트가 발생이 되면 새로 업데이트된 갱신된 튜플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갱신하여 저장을 하고, 그림상에서는 기존 A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때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가 기존 원본 데이터를 교체하지 않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으로서 저장 구조에 추가가 돼서 업데이트가 구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된 데이터 중 최신의 데이터, 즉 그림상에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어 추가된 A 플러스 3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말고 과거의 데이터인 A와 A 플러스 1, A 플러스 2와 같은 이전의 원본 데이터들이 시간이 지나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는 vacuum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존 데이터가 제거된 공간은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이 빈 공간을 채워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vacuum이라는 명령 말고도 vacuum full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남는 공간을 압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합니다. 이제 실제 이러한 튜플에 데이터와 같이 붙여 기록된 TXID를 이용해서 포스트그레 SQL에서 동시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에 접속해 있는 세션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2개의 세션은 하나의 테이블에 동시에 데이터를 기록하며 수정하고 조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begin 명령을 수행하여 트랜잭션 ID 118을 할당받고, insert 명령을 이용해 데이터 A를 테이블에 삽입한 후 커밋을 합니다. 그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 begin 명령을 수행해 트랜잭션 ID 119를 할당받고 데이터 A를 B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 데이터 A를 교체하여 갱신하는 것이 아닌, 기존 데이터 A는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 갱신된 데이터 B를 추가 append하여 tmax 값과 t_ctid 값으로 이전 원본 데이터인 A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tmax 값과 t_ctid 값은 로우 헤더에 있는 일부 특정 값이라고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다음 첫 번째 세션에서 txid 120을 갖는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해당 트랜잭션에서 C라는 데이터를 새롭게 인서트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면의 설명을 끊고 데이터를 줘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데이터를 줘야 할 때 트랜잭션에서 데이터를 줘야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트랜잭션 자신이 갖고 있는 값보다 같거나 작은 txid 값을 갖고 있는 투플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지만 본 설명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컨셉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며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은 트랜잭션 자신이 갖고 있는 txid 값보다 같거나 작은 txid 값을 갖고 있는 투플 데이터를 줘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플에서 이러한 갖고 있는 txid를 저장하는 공간은 t_x민이라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화면의 테이블 그림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션 2에서 수행되고 있는 트랜잭션 ID 119에서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세션 2의 tx id는 119이고 투플 데이터 C의 xmin tx id 값은 119보다 큰 120이기 때문에 세션 1에서 인서트한 데이터 C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트랜잭션 ID 119보다 같거나 작은 txid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데이터 C가 담겨있는 튜플은 조회가 되지 않게 됩니다. 결론을 내 정리를 하면 포스트그레스QL의 트랜잭션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컨셉은 트랜잭션 자신이 갖고 있는 txid보다 같거나 작은 txid를 갖고 있는 투플 데이터만 조회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트랜잭션 ID, txid가 저장된 구조와 그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트랜잭션 ID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32비트로 제한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이 32비트에는 대략 42억 개, 이에 32승 정도의 숫자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포스트그레SQL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과거 트랜잭션 아이디를 재사용하여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tx 아이디를 맨 마지막 값인 2의 32승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었을 때 해당 새로운 트랜잭션의 번호를 순환하여 첫 번째 값인 1을 새로 배부를 해서 트랜잭션 ID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로 1을 배부하지는 않고 3을 배부하면 3 앞에 있는 0, 1, 2의 값은 특수한 txid 값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본 PPT에서는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txid 2의 32승 다음으로 순환되어 txid의 새로 발행되는 값을 1이라 지정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설명을 드리면 현재 트랜잭션 ID가 2의 32승일 때 그 다음 사용되는 트랜잭션 ID 값을 1로 배분을 할당하며 이렇게 포스트그레SQL에서는 트랜잭션 ID를 루프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여 할당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태 전달드렸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SQL에서는 튜플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할 때 튜플 데이터가 기록될 때 트랜잭션 아이디를 튜플 헤더 쪽에 기록해서 데이터와 같이 저장을 하고 또 세션에서 수행한 트랜잭션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해당 트랜잭션 아이디보다 같거나 작은 tx 아이디를 갖고 있는 튜플들만 읽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화면의 그림의 설명으로 돌아와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포스트그레SQL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트랜잭션 ID 번호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림이며 현재 트랜잭션 ID 번호를 기준으로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있는 튜플이 무엇인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시계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트랜잭션 ID로서 표현된 초록색 동그라미에 있는 TXID 2의 31승을 기준으로
해당 숫자보다 작은 숫자들인 오른쪽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은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있는 튜플들이고, 초록색 동그라미 2의 31승을 기준으로 해당 숫자보다 높은 숫자들인 왼쪽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은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없는 튜플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txid 초록색 2의 31승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은 읽을 수 있고, 왼쪽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은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없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때 오른쪽에 읽을 수 있는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은 과거의 데이터, 왼쪽에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없는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은 미래의 데이터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림의 루프 형식의 txid 시계에서 현재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정확히 언제까지 과거이고 정확히 언제까지 미래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읽을 수 있는 데이터와 읽을 수 없는 데이터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포스트그레SQL에서는 현재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현재 트랜잭션보다 2의 31승만큼 작은 txid를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까지를 읽을 수 있는 과거 데이터로 지정을 하고, 현재 트랜잭션보다 2의 31승만큼 큰 txid를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들까지를 읽을 수 없는 미래 데이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림 상에서는 현재 txid 2의 31승을 기준으로 초록색 동그라미 txid를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들은 읽을 수 있는 과거 데이터로 지정되고, 하얀색 동그라미 txid를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들은 읽을 수 없는 미래의 데이터로 지정이 됩니다. 이어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 계속 발행되어 현재 txid가 증가될 경우 현재 트랜잭션의 txid를 기준으로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있는 튜플 데이터가 갖고 있는 txid의 범위는 그림의 초록색 범위처럼 유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까까지는 1부터 2의 31승까지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트랜잭션이 계속 발행되어 txid가 증가된 현재는 102부터 2의 31승 플러스 102까지 txid를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만 조회가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txid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림에서는 현재 txid가 2의 31승 플러스 101이고,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있는 튜플 데이터의 txid 범위는 101부터 2의 31승 플러스 101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txid 2의 31승 플러스 101이 아닌 아주 먼 과거에 txid가 101이었을 때 특정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1이라는 데이터를 인서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튜플 헤더에는 데이터를 인서트했던 txid인 101이 데이터와 같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라는 테이블은 아주 먼 과거에 txid가 101 때부터 현재 txid인 2의 31승 플러스 101이 될 때까지 아무런 삭제나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트랜잭션이 하나 더 발행되어 현재 txid인 2의 31승 플러스 101에서 2의 31승 플러스 102로 증가를 하였고, 현재 트랜잭션에서 읽을 수 있는 튜플이 갖고 있는 txid 범위는 102부터 2의 31승 플러스 102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화면의 그림과 상관없이 테스트 테이블에 1이라는 데이터는 인서트 한 이후로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았으니 현재 트랜잭션에서 테스트 테이블을 조회하였을 때는 1이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상에서는 현재 트랜잭션 ID 2의 31승 플러스 102를 기준으로 읽을 수 있는 txid의 범위는 초록색 동그라미 범위인 102부터 2의 31승 플러스 102이고,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이 1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튜플의 txid는 101이므로 현재 트랜잭션에서는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1이라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상으로는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1이라는 데이터를 조회하였을 때 이 1이라는 데이터를 삭제도 변경도 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회 시 조회가 돼야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txid의 구조 메커니즘 상으로 1이라는 데이터가 읽을 수 없는 하얀색 txid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테이블에 1이라는 데이터는 읽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에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이러한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acuum freeze라는 명령을 하나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그림을 보면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황인데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vacuum freeze라는 명령을 테이블에다 SQL 레벨 명령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vacuum freeze라는 명령을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테스트 테이블에 수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테이블에 vacuum freeze를 수행을 하면은 포스트그레 SQL은 vacuum freeze가 수행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튜플들을 조사를 해서 특정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선별을 하고 그 튜플들의 헤더에 t_info_mask라는 영역에 비트 체크를 해서 freeze라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림의 상황에서는 100일 txid를 갖고 있는 1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튜플이 vacuum freeze 대상 조건에 맞아 해당 튜플의 헤더에 t_info_mask라는 영역에 체크가 되게 되고 해당 튜플은 freeze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t_info_mask라는 영역에 체크가 되어 freeze 처리된 튜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 증가를 하여 튜플 자신이 갖고 있는 txid가 조회가 불가능한 하얀색 미래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조회가 되도록 프로그래밍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원래대로라면은 현재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가 발생을 해서 txid 100일을 갖고 있는 튜플들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까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데이터 1이 들어있는 튜플의 vacuum freeze 명령으로 freeze 처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튜플은 txid 구조에 읽힐 수 없는 txid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조회 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즉, vacuum freeze 명령으로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장표에 있는 내용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를 하면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기 위해 현재 트랜잭션이 갖고 있는 txid보다 같거나 작은 txid 값을 갖는 튜플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스트그레 SQL에서 txid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는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최대 2의 32승까지 숫자만 담을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이보다 큰 숫자의 트랜잭션이 발생할 경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의 32승 다음 배부되는 txid는 다시 처음 숫자인 1로 배부되는 것과 같이 txid를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루프 구조를 기반으로 txid를 설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되는 구조에서 현재 트랜잭션이 갖고 있는 txid보다 같거나 작은 txid의 값을 갖는 튜플들만 읽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트랜잭션 id를 기준으로 2의 31승만큼의 작은 값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을 읽을 수 있는 과거의 데이터로 처리를 하고 현재 트랜잭션 id를 기준으로 2의 31승만큼의 큰 값의 txid를 갖고 있는 튜플들을 읽을 수 없는 미래의 데이터로 처리를 하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구조상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상 오랜 과거에 생성돼서 삭제나 수정이 되지 않은 데이터가 조회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조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이 계속 증가를 해서 이 조회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현재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2의 31승만큼의 큰 값의 범위에 미래 데이터로서 포함되어서 읽을 수 없는 데이터로 간주될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트랜잭션 랩어라운드 문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vacuum freeze라는 명령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vacuum freeze 명령을 테이블에 사용하면 여러 db 파라미터 값들을 따져서 테이블에서 프리즈 처리할 수 있는 튜플들을 선별을 하고 튜플 헤더의 info mask라는 영역에 체크를 해서 해당 튜플들을 프리즈 처리합니다. 이렇게 프리즈 처리된 튜플들은 현재의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2의 31승만큼의 큰 값으로서 읽을 수 없는 미래 데이터로 간주가 된다 하더라도 프리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튜플들은 조회를 시도하였을 때도 조회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그레 SQL은 동시성과 일관성을 만족하며 TXID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을 하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백큐um 프리즈가 어떻게 프리즈를 수행할 튜플들을 선별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걸그룹 이름이 적혀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테이블에는 여러 히든 컬럼들이 있는데 튜플들이 생성된 트랜잭션 아이디가 기록된 t_xmin 컬럼이 있고 또 프리즈 비트가 찍혀 있는지 여부가 표시되는 info_m 히든 컬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그레 SQL에서는 ag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age는 튜플과 테이블에 속하는 속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age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튜플과 테이블의 나이로서 튜플과 테이블이 생성된 이후로 트랜잭션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튜플의 age는 현재 트랜잭션 번호에서 t_xmin 값을 빼면 해당 튜플의 age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t_xmin 값은 해당 튜플이 생성된 트랜잭션 id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테이블의 age를 계산할 때는 테이블에 튜플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age는 해당 테이블에서 가장 오래된 튜플의 age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린 후 현재 트랜잭션 번호가 102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련의 시나리오를 진행해 백큐um 프리즈가 어떻게 프리즈를 시킬 튜플을 선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트랜잭션 번호 102번에서 insert 명령을 사용해서 오른쪽 테이블에 보이는 데이터를 삽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트랜잭션 하나 더 발생하여 트랜잭션 103에서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해 소속사가 하이브 소속인 걸그룹 이름에 플러스 1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오른쪽 테이블 그림을 보면 기존의 102번 트랜잭션에서 insert 명령으로 삽입했던 튜플 데이터들은 age가 1이 되었고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롭게 추가가 된 append된 하이브 소속 걸그룹 이름은 age가 0인 상태로 이름 옆에 플러스 1이 붙은 데이터로서 테이블에 새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append 되어 새로이 추가된 업데이트된 데이터 즉 르세라핌 플러스 1과 뉴진스 플러스 1의 원본 데이터들은 t_max와 t_ctid 값으로서 원본 데이터가 무엇인지 연결해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엄청 흘러 엄청난 양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였다 가정을 하고 현재 트랜잭션 번호는 2의 31승 플러스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트랜잭션에서 있지라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insert 명령으로 삽입하였고 삽입된 튜플 데이터의 age는 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트랜잭션 102와 103에서 insert 되고 업데이트 되었던 튜플 데이터들의 age는 각각 2의 31승 마이너스 2, 2의 31승 마이너스 3으로서 현재 트랜잭션 번호에서 각 튜플 헤더에 기록된 t_xmin 값을 뺀 값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하나 또 발행하여 현재 트랜잭션 번호는 2의 31승 플러스 10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현재 트랜잭션에서 ive라는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기존에 있던 튜플 데이터들은 age가 하나씩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트랜잭션에서 백큐um 프리즈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백큐um을 수행하면 백큐um의 기본 기능 중인 하나인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테이블 그림에서는 업데이트 되기 전의 데이터인 르세라핌과 유진스라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후 프리즈 기능이 수행되게 되는데 포스트그레 SQL의 파라미터인
vacuum freeze min age 파라미터라는 값보다 큰 age를 가진 튜플에 대해서 프리즈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화면상에서는 vacuum freeze min age라는 파라미터가 5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테이블 상에서는 이 50보다 큰 튜플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 그림상에서는 있지와 아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튜플들의 에이지가 vacuum freeze min age 파라미터 값인 50보다 크므로 해당 튜플들의 헤더의 info mask 10번째 비트에 체크가 되며 해당 튜플들이 프리즈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프리즈 처리가 된 튜플들의 t 언더바 x민을 편의상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누군가가 트랜잭션을 2개 발행하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트랜잭션 ID 102는 왼쪽 트랜잭션 루프 상에서 읽을 수 없는 미래 데이터인 흰색 동그라미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txid 102를 t 언더바 xmin 값으로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들은 프리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파, emmix, gi들과 같은 튜플을 조회하였을 때는 아무리 미래 데이터이고 보일 수 없는 데이터인 102의 txid를 가진 튜플이라 하여도 프리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행이 되어 트랜잭션 ID 103은 왼쪽의 트랜잭션 루프 상에서 읽을 수 없는 미래 데이터인 흰색 동그라미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txid 103을 t 언더바 xmin 헤더에 갖고 있는 튜플 데이터들은 프리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르세라핌 플러스 1, 뉴진스 플러스 1과 같은 튜플들을 조회하였을 때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랜잭션 ID와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및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백큐엄 프리즈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행되었는지 설명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